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옮길 때는 일부 구간에서 유리해질 것 같고, 은행과 보험사에서 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 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하던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깻님.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이런 연금저축 계좌 개설 혜택 비교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신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영상을 예전처럼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나 이런 거에 크게 지금은 관심이 없으시구나, 오히려 투자에 관심이 더 많아지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연말 연초에 계좌 개설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트는 게 낫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증권사 웬만하면 이벤트 좋은데 골라가지고 트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다 비교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처럼 한번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한동안 좀 써먹일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제 강연을 갔는데요, 그 강연 담당자님이 최근에 입문하셨다, 많은 게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새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해가지고요, 한동안은 계속 다양한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 비교 콘텐츠를 만들 겁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요.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 같은 게 좀 들었어요. 자, 연금저축 계좌 개설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좌 개설 할 때 어차피 처음 트고 나면 한동안 안 바꿔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를 고를지가 중요한데, 옛날에는 뭐가 포인트였냐면 주식 매매 수수료 비교가 1순위였어요. 왜요? 수수료가 비싸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비싸고 그게 제일 많이 우리가 내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 공짜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수 매도 수수료, 그게 옛날에는 0.5가 표준이었어요. 완전 비싸다. 사고 팔면 1%, 그게 제가 있던 시절. 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거 스토리 좀 한번 얘기해야겠네. 이거 되게 쓸데없는 상식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옛날에는 주식 사고 팔 때 0.5%씩이었어요 합하면 1%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한 0.2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몇 호가 정도가 0.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몇 호가 정도만 수익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키움증권이 0.015를 가지고 왔어요. 봐봐요, 0.2보다 이게 체감상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0배 낮은 수수료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당시에는 거의 소형 증권사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용문으로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이 됐죠. 키움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이거보다 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싸게 하면 0.001 한다고 의미가 별로 있겠어요? 그래서 무료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형사들이.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수료는 무료인 게 당연하다시피 됐고, 무료가 아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옮겨야 돼요. 전혀 낼 필요 없는 돈이 됐어요. 요거 주식 매매가 메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뭐죠? 자산관리잖아요. 이제 자산관리는 기본이 연금이고, 그리고 IRP고 ISA고, 그리고 여기에 ETF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여기에 수수료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금저축의 계좌 개설 혜택 같은 게 지금은 계좌 선택의 가장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좌 개설을 할 때 어떤 걸 비교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주식 매매 수수료나 이런 거는 이제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이벤트가 원래 이벤트 중에 제일 큰 이벤트거든요. 이 큰 이벤트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연금을 이전하실 분들이나 목돈을 입금하실 분들이나 올해부터 시작을 하실 분들이 받는 혜택 같은 게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은 연금을 개설하는 단계에서 비교하기에 제일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 첫 이벤트 비교 영상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자, 연금저축 저도 몰라요. 이 이벤트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맨날 바뀌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싹 비교를 해봤어요. 자, 대표적인 증권사 10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조차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에게는. 자, 이 10개 증권사를 비교를 할 건데요. 어떤 항목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금저축을 내 제일 중요한 돈인데 그거를 오랫동안 맡겨둘 만큼 큰 회사인가? 이런 게 또 은근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자본이 기준이 돼요? 증권사의 덩치 비교는 자기 자본으로 모든 게 결정납니다. 자, 생각해봐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는 고객 자산도 많고 여러 가지 타인 자본이 섞여 있겠죠. 계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에요, 금융사들은. 근데 그런 돈들 중에서 금융사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돈이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메꿀 수 있는 돈, 또는 사고가 터졌을 때 출동할 수 있는 돈, 금융에 대한 거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쓸 수 있는 고유한 증권사의 돈, 말 그대로 증권사의 자기 자본이 그래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순위 세울 때 매출 순위로 세우기도 하고 임직원 순으로 보기도 하고 자산 순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이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거의 유일한 비교 수단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덩치가 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조사를 쫙 해놨습니다. 한번 불러주실까요? 미래에셋은 9.7,
9.7조 원. 한투는 8.8, 와, 한투 이렇게 컸어요? 8조. NH는 7.3, 7.3. 삼성은 6.8, 6.8조. KB는 6.6, 6.6조. 메리츠 6.1, 6.1. 자, 하나증권 5.9, 5.9조. 신한증권 5.4, 5.4. 키움증권 4.8, 4.8. 대신증권 3.1. 3.1. 와, 진짜 놀랍네. 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거 수치가 지금 예전에 제가 알던 거랑 3배씩 차이 나는데? 순위는요? 순위 많이 바뀌었어요. 누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한투가 많이 올랐는데? 심플하게 빅5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KB까지? 네, 여기까지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투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메리츠 많이 올라왔고 신한이 조금 내려갔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본 적어놓고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게 다 커요. 근데 4만 넘으면 엄청 크다고 안 했어요? 4조 원을 넘으면 좋은 이유가요. 4조 원이 넘으면 증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형 종합금융사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는 4조 원 이상일 때 초대형 IB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발행어음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발행어음 어디 나와요? 미래, 한투, NH, KB 이렇게 발행어음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4조 원 넘게 다 올라왔잖아요. 아마 요 정도 선은 머지않아 발행어음을 찍을 수 있는 초대형 IB 또는 용어가 조금씩 바뀌긴 한데 종합금융투자회사, 종금투의 인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걸 하게 될 거고 자, 요 위에는 또 새로운 등급이 하나 생겼어요. 뭐요? 요 정도가 되면 IMA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IMA랑 비슷한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ISA. 그렇기도 하네. 그냥 계좌 CMA. 아, 자, 우리가 쓰는 게 CMA잖아요. 자, CMA는 모든 증권사에 있습니다. CMA에다가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막 일봉리 돈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돈들 다 어디 갔다 와요? RP 갔다 오거나 MMW 갔다 오거나 그런 거 갔다 오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여기 제한이 있어요. 증권사가 CMA 굴릴 때는 여기 안에서 거의 단기 금융 상품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조금밖에 못 받죠. 근데 이 IMA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증권사가 여기서 회사채를 살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산다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CMA에서 RP로 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정한 국채 같은 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관여하지 않죠. 증권사가 알아서 하고 이익 가지고 오면 정말 조금 자기네들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다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권사가 회사채를 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오. CMA 금리 같은 게 IMA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금 보장 나올 겁니다. 어째서요? 왜냐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단기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우량한 회사채로 요 정도 굴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 돼도 막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8조 원 이상인 증권사만 이걸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8조 원 이상이면 기업 자체적으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 우리의 여유 자금을 넣어두는 이런 IMA가 나와가지고 회사채를 저렇게 투자해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면 너무 좋죠. 아무튼 증권사들의 이런 종류나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알려드릴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증권사들이 이 정도로 되게 크구나. 동학개미운동 지나면서 지금 매우 커진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9등까지 봐도 4조는 넘잖아요. 다 큰 증권사가 되었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체크해두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종합금융투자회사 그 인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와 미래와 한투만 지금 유일하게 8조 원 넘기 때문에 이 둘이 IMA를 찍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가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 되죠. 업계의 얘기예요. 자, 결론은 그냥 내고 갈게요. 신경 쓸 거 없다. 예를 들어서 나 키움에 텄는데 미래에셋이 한 2배 더 크네. 나 큰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 끝.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을 위해서 개설을 할 때 이렇게 항목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개설하는 것만으로 뭔가 주면 받아야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을 넣었어요. 내 돈을 넣으면 무언가를 주는지. 또 우리는 새로 트고 이전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전은 연금에 있어서는 정말 큰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전을 하면 또 돈을 많이 주는지. 게다가 최근에는 ISA 만기가 엄청나게 도래하고 있죠. 왜냐? 중개형 ISA가 출시된 게 2021년도 초란 말이에요. 지금 딱 3년 됐죠. 본격적으로 ISA 중개형을 트셨던 분들이 만기가 엄청나게 도래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ISA 만기가 되면 만기 자금의 덩어리를 떼가지고 연금 계좌에다가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상품권을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받잖아요. 이거 IRP로 받기도 한데 연금저축으로도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넣었을 때도 뭔가 상품을 주는가. 자, 이 항목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연금저축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IRP는 수십억을 이동을 해도 3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최대.
이유가 있어요? 거기 근퇴법에 나와 있어요. 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연금저축은 여의도 출생이고 여의도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많이 갖고 오면 많이 주는 게 맞잖아요. 야 1억 옮긴 사람 있으면 상품권 많이 주고 1,000만 원 옮긴 사람 있으면 작게 주는 게 자본주의 논리에는 맞는데 이 IRP라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자본주의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 퇴직금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 가지고 그렇게 뭔가 상품권을 주면서 로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저축만 잘 모아두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이동하실 때 공고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늘 얼마씩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SA 전환할 때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액 기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ISA 전환.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ISA를 열심히 키워가고 있다가 여기 안에 이렇게 돈이 들어있게 되고 해지를 하게 되면 돈이 뿅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만기 자금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됩니다. 계좌가 없어졌으니까 이 돈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연금저축에다가 떼서 넣으면 이 돈만큼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거든요. 이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율이 10%를 더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 16.5죠. 자, 이거 받는 거에 플러스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해에는. 근데 이 10%를 하는 것의 최대치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까지 가지고 오는 게 최대치예요? 3,000. 이 돈은 3,000입니다. 아. 근데 여기 더 있다. 2,000. 자, 요것도 되냐 안 되냐? 들어는 가져요? 들어는 가십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 안 받은 그냥 생돈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 연금저축 요즘에 보면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일단 회사 오래 다녀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넣어 있는 사람들이 몇 억씩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ISA 만기될 때마다 듬뿍듬뿍 넣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액공제만 본다면 3,000이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연금저축 얘기가 되어가는 건데 봐요. 3,000을 넣으면 그 돈의 10%만큼인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더 해줍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의 소득에 맞게 13.2 또는 16.5만큼 세액공제를 그 해는 추가로 받게 되고 그러면은 만약 최대치까지 900을 넣었다 치면은 1,200만 원을 그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해에는 1200. 그럼 만약에 ISA가 진짜 3년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사람이라면 꽉꽉 채워서 이것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액공제 어떻게 받겠어요? 900, 900, 1200. 또 900, 900, 1200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ISA 만기 자금 이렇게 넣은 거 요만큼 더 받겠다. 3,000이 최대값이라 보일 수 있지만 이만큼 돈이 많으신 경우에 충분히 남으면 더 넣어도 되죠. 더 넣으면 이 돈들은 추가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돈이 되죠.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돈들이 만들어내는 수익 과세 이연. 그렇죠. 과세 이연 다 되죠. 수익 만들어 놓고 얘는 또 빠질 수 있죠. 그러니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통째로 많이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ISA가 만기가 되면요. 이게 작게는 1, 200만 원, 많게는 3,000까지 넣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이벤트 같은 게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도 이 그림 보면 연저에다가 돈이 들어갔잖아요.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거 플러스 연저에다가 연 1,800이라는 한도가 작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한도를 넘게 꾹꾹 많이 연저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ISA의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 있는 연금저축 이벤트는요 3월 말까지 해당이 되는 이벤트고요. 잔고는 5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같은 거는 5월이 지나서 아마 나오겠죠. 그런 거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상관없이 다 주고요. 이 연금 계좌 안에서 ETF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 ETF 매매할 때의 수수료는 0.0036369입니다. 자, 이거 보고 뭔 생각 들어요? 거의 무료다. 근데 굳이 이걸 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무료로 하면 되지 않아요? 오, 너무 좋은 질문이다. 미래에셋이 받는 거는 0이에요. 그러면 그 유관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유관기관제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금융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이 돈들이 이제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니까 모여 굴릴 수 있는 자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셋증권이 여기서 받는 건 없어요. 예전에 이거를 무료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뭐야 무료 아니잖아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응을 했겠죠. 그거는 유관기관제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기 협회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료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실제로 무료로 표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0.0036이라는 수치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전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료로 부르고 싶어요. 무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말까지 무료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라는 건 연장할지 안 할지 연말에 결정이 또 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연장. 그렇죠. 작년에는 작년 연말까지. 그 전년도에 어땠을까요? 그 전년도 연말까지. 그렇죠. 자,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자,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끝나지 않은 이벤트. 그러니 무료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료가 아닌 날이 올까? 오히려 근데 이제 무료로 했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면 반발이 더 심하겠는데요. 그렇죠. 무료가 아니게 되면 이제 충격이 좀 클 거고 이런 콘텐츠 계속 만들다가 오, 무료가 아니네. 이동해버려야죠. 이동 쉽거든요. 자, 연금저축의 이벤트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무언가를 주는가? 자, 일단 미래증권은 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은요, 이 계좌를 가지고 있든 새로 열었든 상관없이 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순입금이죠. 넣고 빼고 하다가 어쨌든 순수하게 넣은 돈의 구간에 맞게 상품권을 주는 게 아주 전통적인 연금저축의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항상 많이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품권도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참고로 이거는 연금저축 이벤트를 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 이게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제일 메인입니다.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상품권 만 원, 2,000 넘으면 2만 원, 3,000 넘으면 5만 원, 5천 넘으면 10만 원, 1억 넘으면 30만 원, 3억 넘으면 70만 원, 5억 넘으면 100만 원을 줍니다. 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의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가 5천만 원 비싸잖아. 그 1,000만 원 어떻게 넣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간들은 순수하게 내가 넣는 돈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순입금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계산된 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되느냐? 일단 미래세증권 기준으로는 내가 내 계좌에 입금하는 거는 제외입니다. 왜요? 이건 좀 특이한데? 계좌 개설하고 내 돈 넣어도 상품권 못 받아요. 지금은 연금 이전이랑 ISA 전환을 포커싱 한 건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좀 없애고 다른 데 몰아주겠다라는 의도이겠죠. 왜냐면 마케팅 예산은 한정적일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금 이전, 이게 메인입니다. 즉 내가 돈 넣든 연금 이전해서 오든 ISA로 전환을 하든 퇴직금을 가지고 오든 이 돈들 4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만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돈들이 가지고 올 때 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연금 이전을 할 때 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1.5배 쳐주겠다. 보험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1.5배 쳐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붙다 보면 1,000만 원 금방 넘어 있겠죠. 몇 년만 지나면 1,000만 원 만약에 넘은 거를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온다. 연금 이전하면 여기에 포함시킬 때는 1,500으로 준다는 거죠. 이 상품권을 계산할 때는 배수만큼 올려주겠다. 근데 금액 조건은 없어요? 보통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 상세 항목 같은 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1,000만 원 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지고 오는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가지고 오면 그거를 1.5배로 쳐가지고 상품권 항목엔 계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1.5배 해주진 않죠. 상품권 계산할 때 해준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미래세증권에서 연금저축 랩이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을 랩이라고 해요. 보통 펀드 같은 상품은 내가 돈을 거기다 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돈은 내 계좌에 있는데 이거 주문만 내주는 게 랩이라고 부릅니다. 공격형, 안정형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선택해 놓으면 주문 그냥 내줘요. 그러면 얘는 수수료 따로 안 받아요? 많죠. 수술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접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금 계좌 내에서 보통 ETF를 사도 되고 펀드를 사도 되죠. 근데 그걸 고르는 것조차 어려울 때, 고르는 것까지도 넘길 때 쓰는 게 랩입니다. TDF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TDF가 해주지 않는 그게 있죠. 왜냐면 TDF는 잘 생각해봐요. 과분산이에요. 2,000~3,000개 들어있어요, 자산이. 근데 2,000~3,000개 들어있는 걸로 더 공격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랩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골라도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상품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나 보네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연금 랩을 사면 2배 쳐준다는 건가요? 이제 0.5배 더 해주니까 이렇게 합해지면 2배 쳐주는 거죠. 보통 2배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이동도 시키고 그냥 연금 랩 시켜놓으면 이제 2배까지 찍히는 거죠. 2,000만 원으로 쳐주겠다. 네, 2,000만 원이니까 2만 원 받는 거죠. 오. 사실 2,000만 원이면 매우 작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자산의 개념에서 볼 때. 그럴 때 2만 원 준다는 건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ISA 전환. 요거는 일단 안 줍니다. 근데 랩을 또 가입하면 1.5배 해줍니다. 이게 랩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많이 있지 않을 텐데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옷을 뭘 고를지 고민되죠? 근데 누가 올해는 이런 좋고 어떤 브랜드가 좋으니 거기 가서 그걸 사면 돼 라고 누군가 카운슬링 해주면 되기는 돼요. 근데 그것조차 귀찮고 나는 누군가가 옷 사는 것까지 진짜 가가지고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ETF를 고르는 것조차 맡기겠다. 자, 이 랩입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가지고 왔을 때는 또 그것도 한 배 쳐줍니다. 결국 여기 있는 구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을 가지고 오거나 IS에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넣어서 이 상품권들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보면 5억 막 이런 돈들이 있죠. 은행에 예전부터 막 부어온 연금저축 있고 보험사에 부어온 것도 막 있고 심지어 IS의 만기 자금도 억대로 막 들어있고 이런 거 통째로 여기 다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다 넣어버리면 100만 원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은행이랑 보험사에 있는 거 바로 이전 가능해요? 네. 쉬워요? 진짜 쉬워요. 일은 금융사들이 빡세게 하는 거지 우리는요 가지고 오기 어디 은행 계좌번호 딱 치면 끝나요. 아, 그러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셋 증권에 가지고 오겠다 하면은 가져오기를 누르면 내가 은행에 갖고 있는 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은행 계좌에서 내보내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헷갈리죠. 가지고 오기로 하면 됩니다. 미래세 증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가지고 오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세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내 돈 입금 이거 안 돼요. 여기 지원 안 합니다. 자, 연금 이전은 은행 보험사 어차피 마찬가지일 겁니다. 1.5배 해준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증권사끼리 갈 때는 무조건 1배. 왜냐면 연금 이전할 때 중요한 포인트 배수는 전부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부분이에요. 자, IS 전환은 이거 랩 가입하면 1.5배인데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없다라고 저는 세모? 하기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랩 가입하는 거는 사실 이 이벤트 보통 볼 때는 나오는 한국은 아니어가지고 자, 퇴직금 입금 요거는 1배입니다. 그리고 신규 개설했을 때의 혜택은 따로 없는 걸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은행 1.5배, 보험 1.5배. 다음 증권사는 두 번째로 큰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야, 자기자본이 8.8조면 진짜 큽니다. 자, 한투는 3월 말까지 하고요. 계좌 유지는 4월 말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신규 기존도 같고 자, 0.0042087 연말까지 해주는 거 요거 저는 연장 자동으로 될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제 선에서 무료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런 순입금 상품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 구간들이 얼만큼 차이가 나고 다른지는 사실 헷갈려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정리 다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구간이 있고 딱 느끼는 건 뭐예요? 아까도 5억 있었던 것 같고 앞은 500만 원? 허들이 낮네. 허들이 좀 낮다라는 거랑 2만 원. 여기 괜찮네. 자, 그런 거는 눈에 좀 띄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만드는 이제 순입금 조건 이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만약에 연금 계좌를 열기만 하면 100만 원 이상만 넣으면 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그 순입금 조건을 보면 먼저 내 돈 입금 있습니다. 한 배. 그러면 이거 딱 보고 500만 원만 넣으면 2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이전인데 이건 2배네? 은행 2배? 보험사 2배? 역시 한투가 혜택이 커요. 원래 한투가 혜택이 커요? 거의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벤트 이런 거 짤 때마다 한투가 진짜 금리면이나 항상 이벤트 푸짐한 걸로는 거의 항상 제가 짱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투가 개설이 됐나 봐요. 그것도 그러네요. 제 옛날 영상 보면 한투 많이 나와요.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잘 뭔가 아날제는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했어요. 자, 다음 요즘에 많이 하는 ISA 전환 이것도 2배입니다. 이제 비교가 좀 되죠. 되게 크죠. 2배. 그리고 ISA 이제 이전하고 2배 받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일단 그걸로도 만 원 받아요. 100만 원 다시 넣으면. 그러면 ISA 이체하고 2배로 해가지고 상품권 받고 ISA 다시 트고 거기 100만 원 넣고 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내 돈 넣는 거 이전하는 거 IS 전환 다 합쳐가지고 이 상품권 한 번 더 받고. 근데 이거 계산 좀 하면 금방 10만 원은 받겠는데요? 중복 가능하거든요. 이게 현재까지 찾아봤을 때 여기 유일합니다. 얼리버드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 얼리버드는 뭐냐면요, 이거 똑같은 거를 할 건데 일찍 하는 사람에게 뭔가 플러스로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넣으면 만 원 주고 5천 넣으면 5만 원 주고 이 돈을 1월 말까지 넣는 사람이 있다면 이만큼 먼저 주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벤트는 3월 말 끝나면 4월 말까지 유지되는 거 봐서 그때 계산해가 줄 거 아니에요, 상품권을. 근데 1월 달에 넣는 사람은 이만큼 더 챙겨주겠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할 것 같은 경우에 해놓으면 이거 받고 그 다음 이거 또 받는 거죠. 얼리버드는 순입금액 기준으로 요만큼은 그냥 먼저 챙겨주겠다. 그리고 이제 3월 끝나면 이제 그때까지 요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할 때는 이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 둘 다 받는 거면 엄청 큰 거죠. 오, 좋은데? 근데 한투가 이제 원래 좀 센 편이라 퇴직금 입금은 따로 없고요. 어쨌든 요런 돈들로 허들이 좀 낮고 금액이 좀 높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내 돈 입금 됩니다. 이거는 1배. 그 다음에 자, 은행 2배, 보험사 2배, ISA 전환 2배. 퇴직금 입금은 없었고 신규에서 1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만 원. 자, 금액이 클 수 있는 건 일단 내 돈 입금은 1,800만 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초반부터 1,800을 넣을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좀 적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연금 모여있는 거 이전한 사람은 많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ISA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이거 두 개는 겹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미리 해두면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면 5천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요거까지 받게 되는 거죠. 나무증권 NH 1월 말까지 1월이면 얼마 남네? 유지 2월 말까지고요. 자, 신규 기존 다 되고 놀라운 게 수수료가 0.01이던데
아까 0.0036 이런 거랑은 차이가 있죠? 0.003, 0.004랑 비교하면 이거는 이벤트를 따로 안 해서 원래 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원래 연금저축에서 ETF 매매 수수료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구간 보면 100만원. 이거 허리 완전 낮은데? 그 추첨. 아이. 추첨 만원, 1000명. 근데 1000명이면 해볼만 해요. 그 다음에 뭐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것도 봤던 거랑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많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규로 열면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환경 속 NH 독감 케어 보험 1년 지원. 뭐예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니까 돈 내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의 효력이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싹 사라지고 그거 이제 돈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요게 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순입금 조건 볼게요. 내돈입금 1배. 뭐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자, 연금이죠. 보험사만 2배. 여기서 또 깨알 상식. 우리나라에 연금저축이 얼마가 있을 것 같아요? 100 몇십 조? 들어봤군요. 160조 원이 있습니다.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 퇴직연금 다 합한 게 한 300조 되니까 이게 많은 거죠. 자,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ETF 싹 다 합한 게 몇 조인 줄 알아요? 그게 170조입니다. 엥? 그럼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연금 엄청 많은 거예요. 연금저축을 기관으로 보게 되면 은행도 할 수 있고 증권사도 할 수 있고 보험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행은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신탁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증권사는 연금저축 펀드를 다루고 보험사는 연금저축 보험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 지금 상품권 같은 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은행에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신탁, 자 이렇게 봤을 때 연금저축 신탁이 가지고 있는 총 잔고가 15조입니다. 전체 중에 좀 작아요. 그 다음에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일까요? 이게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것만 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펀드가 몇 조일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9조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보험이 대다수인 거예요? 115조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뭐가 좋아서 보험에 많이 들어온 건가요? 옛날에는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인력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오른쪽은 뭔가 푸시하는 인력이 그렇죠. 있다는. 여기는 내가 걸어 들어가서 하는 곳과 이 세일즈 인력이 있는 곳은 세일즈 파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연금 이전이 생기는 게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요? 보험에서 펀드로. 이렇게 가는 게 많겠죠. 또 신탁 요거 조금 있는 거 요거 많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오는 것과 보험사에서 오는 것 여기에 대한 배수가 2배씩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만든 펀드를 옮기는 건요? 그것도 똑같죠. 은행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사만 적었나 보다. 네, 제일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이제 바람을 적어 놓은 거겠죠. 저기서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와라 2배를 주겠습니다. 자, ISA 전환 1배입니다. 대시금 입금은 없어요. 여기에 충족이 되면 이런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배, 2배, 1배. 자, NH투자증권은 내돈입금은 1배. 그리고 여기는 보험사만 2배입니다. 그리고 ISA 전환은 1배. 퇴직금은 없었고요. 신규 개설은 100 이상 했을 때 독감보험을 1년 동안 제공을 해줬습니다.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3월 말까지 가입하고 5월 말까지 유지하면 되고요. 신규 기존 다 해당이 되고요. 0.0042087 요거는 우리가 흔히 무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규 혜택 따로 없고요. 상품권 혜택이 있는데 100만 원이네 허들. 추첨, 소유복 한 잔. 아까 추첨이었지만 10,000원이었잖아요. 이거 좀 아쉽네. 나머지 구간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자, 순입금 조건 한번 볼게요. 내돈입금 1배, 연금이전은 보험사만 2배네 여기도. 자, 1,000만 원 이상 넘어올 때입니다. ISA 전환 1배, 퇴직금 없음. 무난하네요. 근데 점점 보이고 있어요. 뭐가 더 좋은지가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쳐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비교 안 하면 진짜 안 보이고 완전히 옆에 세워놓고 봐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채워볼게요. 삼성은 내돈입금은 1배였죠. 이것도 보험사만 2배였습니다. ISA 전환은 1배고요. 퇴직금 없고요. 신규 개설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KB증권도 이벤트의 강자예요. 보세요. 신규 기존 다 되고요. 요거 이제 지웁시다. 무료. 이제 다 보이죠? 자, 신규 따로 없고요. 신규는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자, 상품권 100만 원. 오, 좋은데. 오, 만원. 오, 그거 봐요. KB가 강자라니까, 은근히. 3만 원. 그죠? 1,000만 원인데 3만 원이죠. 3만 원이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 2억인데 100만 원. 이거 진짜 대박이죠. 아까 대부분 5억. 저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배수. 왜냐면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와야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 목돈이 얼만큼 뻥튀기를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KB 한번 볼게요. 내돈입금 1배, 연금 이전은 은행 1.5배, 보험사 1.5배. 자, IS 전환 1배, 대지금 입금 0입니다. 봐봐요. KB증권은 배수가 낮아요. 근데 구간이 좋잖아요. 근데 한투는 구간은 이것보다는 불리해 보였지만 배수가 훨씬 좋잖아요. 제 생각에 딱 둘만 놓고 그냥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자기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3천을 봤을 때 여기 5만 원이죠? 여기 3천을 봤을 때 5만 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3천을 만드는 게 이 두 배가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1,000만 원은 여기 유리하잖아요. 1,000은 3만 원이니까 보면 한투는 1,000만 원이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가 유리한가? 배수를 적용한 게 KB가 유리해 줄 수 있고 한투가 유리해 줄 수 있다. 계산해보면 알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영상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이 캡처해가지고 둘만 놓고 비교를 해서 이전할 사람들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KB 한 배였죠. 자, 연금 이전은 은행 1.5배, 보험사 1.5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IS 전환 한 배였고, 퇴직금은 없었고 신규 없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메리츠 증권입니다. 없네요. 네, 이번에는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나증권입니다. 다음 기회에. 자, 신한증권도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키움증권도 전통적인 이벤트 강자예요. 제가 이벤트 비교 많이 해봤잖아요. 항상 언급되는 한투와 가끔 한투를 이기는 증권사가 나오거든요. 키움이나 KB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요. 3월 말까지, 그리고 4월 말 유지. 신규, 기존은 연금 이전만 적용이 됩니다. 사실상 신규가 조금 더 유리한 느낌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무료라고 적겠습니다. 키움은 신규가 있습니다. 신규를 많이 강조하는 게 보이죠. 여기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나오죠. 다른 데는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짱. 근데 키움만큼은 돈을 안 넣어도 계좌 개설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거죠. 신규로 연금을 열었을 때 거래를 하기만 하면 미국 주식을 한 주에서 5주까지 랜덤으로 5,000명이 준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뭐 주는데요?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자, 이거 좀 특이했던 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순익금 상품권 구간을 보면 200만 원 괜찮네요?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을 채우기 위해 내돈입금 신규일 경우에만 1배. 기존에 있는 사람 돈 넣는 거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 이전은 은행에서 가지고 오면 2배, 보험사 2배. 이거는 좋네요. 배수 좀 높은 편이네. 그 다음에 IS 전환 신규일 때 1배, 퇴직금, 입금 없고요. 키움은 신규만 1배. 그 다음에 연금 이전은 은행 2배, 보험사 2배였습니다. IS 전환도 이것도 신규 1배. 자, 퇴직금, 입금 따로 없었고요. 신규 개설하면 랜덤, 미주, 대신증권은 다음 기회에. 대신증권은 따로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 정리를 했으니까 뽑아봅시다. 한투, KB, 키움. 지금 여기 눈에 띄고요. 여기 IS 전환 2배 여기밖에 없네요? 한투가 1등이겠네. 100만 원 해도 하나 주고 얼리버드는 적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잘 봐요. 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은행과 보험 2배의 배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간의 차이는 KB가 유리했으나 이 배수 차이가 한투가 더 좋으니까 IS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일 거고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증권사에서 증권사 이동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1배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어진 구간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KB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연금 이전해서 만 원 받는 거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추구하는 빠꾸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아둔 연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그 정도는 이전해야 될 이제 목돈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3천, 4천, 5천 정도 되는 돈들이 다 보험사에 있어요. 그게 넘어올 때는 3천을 넘어오면 2배로 쳐주니까 여기서는 10만 원 받잖아요. 근데 KB는 1.5배 쳐주니까 5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투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올 때는 한투가 대부분 이길 것 같아. 배수가 크니까. 하지만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를 이전했을 때 증권사끼리 이전하는 건 전부 1배잖아요. 그럴 때는 한투 1,000만 원이면 2만 원인데 KB는 3만 원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증권사에서 증권사로 옮길 때는 일부 구간에서 KB가 유리해질 것 같고, 은행과 보험사에서 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투가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투에서 얼리버드도 있고 신규 만 원 더 더해지는 거 아까 적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만 원씩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오늘의 승자는 한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 이전 하면서 상품권도 많이 챙겨 가시면서 내 자산 관리에 조금 더 부스트를 달아주시는 거, 그리고 부수적인 이런 쏠쏠함도 챙겨 가시는 게 또 소소한 연금 운용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비교가 잘 됐네요. 다음에 또 이벤트 비교 같은 거 해줘요. 다음에는 뭐 해볼까요? ISA 한번 해볼까? IS도 하겠다. 왜냐면 만기가 도래한다면서요. ISA 재개설 이벤트 같은 거 좀 있겠네요. 그런 거 한번 정리해봅시다. 좋아요. 네. 자, 다음에는 ISA 계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